여러분 혹시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 칼을 차고 다니는 사무라이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기품 있는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허리에 찬 그 우아한 칼이 주는 아우라는 정말 특별하죠. 하지만 과연 사무라이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명예롭고 고결한 존재였을까요? 오늘은 일본 역사 속 사무라이의 실제 모습과 그들이 따랐던 무사도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비극과 모순까지 사무라이의 모든 것을 한번 들여다보죠. 일본의 한 시골 마을, 1612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젊은 사무라이가 오시오카 도장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손에는 목검이 아닌 진짜 칼을 들고 있었죠. 오늘 그는 도장의 수제자와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결투는 시작되자마자 끝이 나버렸는데 무사시의 칼이 번개처럼 빠르게 상대의 목을 꿰뚫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전에서 사무라이의 결투였죠. 화려한 동작도 긴 대사도 없이 단 한 번의 빠른 공격으로 생사가 갈리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무사시는 이후에도 60번의 결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무자비한 결투가 과연 명예로운 것이었을까요? 실제 사무라이의 삶은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무라이란 말 그대로 시중을 드는 자라는 뜻으로 그들은 본래 귀족과 지방 영주들을 섬기는 무사 계급이었죠.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면서 사무라이는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초기의 사무라이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활을 사용하는 기마병이었고 칼은 보조무기에 불과했죠. 전장에서의 적의 머리를 베어 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파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우리에게는 할복이라고 더 잘 알려진 이 의식은 사무라이 문화의 가장 극단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1703년 아코 사건이라 불리는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사노의 죽음 후에 그의 47명 가신들은 죽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약 2년 동안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그를 처단했죠. 이후 이들도 막부의 명령에 따라 할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무라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무사도의 핵심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무사도, 즉 사무라이의 길은 봉건시대 일본 무사들의 행동 규범이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무사도라는 체계적인 개념은 에도시대 평화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정립되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사도 이념이 더욱 강화된 것이었죠. 이 시기에 대표적인 무사도 해설서가 바로 하가쿠레입니다. 18세기 초에 쓰여진 이 책은 무사도란 죽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즉, 사무라이는 언제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모하게 죽음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옆에 두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세였습니다. 사무라이에게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상징하는 존재였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칼을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사무라이의 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일본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칼의 하나로 꼽힙니다. 일본도를 만드는 과정은 거의 종교적 의식에 가까웠습니다. 대장장이는 몸을 정화한 후에 작업을 시작했고 철을 수백 번 접고 두드리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강하면서도 유연한 칼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 만들어진 칼은 날카로움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추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고 일본도 제작자 중 한 명인 마사무네의 칼은 너무나도 예술적이어서 물에 담그면 물고기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칼날로 헤엄쳐 온다라는 전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칼의 이면에는
잔혹한 현실도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칼의 날카로움을 시험하기 위해 죄수나 시체를 베는 행위인데요. 16세기에는 이런 목적으로 죄수를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었다고 하니 당시 사회가 얼마나 계급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지 알 수 있죠. 사무라이의 칼은 아름다움과 잔혹함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 시대의 평화로운 시기, 사무라이들은 흥미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전쟁이 없어지자 실전 경험이 전무한 세대가 등장했고 이들은 무예보다 행정과 학문에 더 능숙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무라이로서 자존심과 특권은 유지하고 싶었죠. 이 시기에 검술 도장들이 번성했고 목검을 사용한 안전한 형태의 훈련이 발전했습니다. 무예가 실용적인 기술에서 자기 수양의 수단으로 변화한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무라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막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사무라이들의 봉급이 줄어들었고 일부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부분은 사무라이 계급이 일본 사회의 최상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법적으로 더 낮은 계급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웠다는 점이죠. 사무라이들은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죠. 이런 경제적 모순은 많은 사무라이들에게 큰 스트레스였고 일부는 비밀리에 상업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중반 드디어 일본은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부터 개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라이 정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오히려 메이지 시대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도 무사도가 국민적 정신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1900년 무사도라는 영어 저서가 출판되어 서구 세계에 일본의 무사 정신을 소개했고 이는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무사도는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무사도의 충성과 자기 희생 정신이 국가에 대한 절대적 복종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인 정신으로 재해석되었죠.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후 일본에서 무사도의 더 긍정적인 측면들, 예를 들어 자기 수양과 인내, 명예와 같은 가치들이 기업 문화와 스포츠에 녹아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무라이들에게 무사도는 그저 이상이었을 뿐 현실에서 정치적 생존과 경제적 필요가 더 중요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16세기 유명한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도 그의 저서 오경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속임수와 계략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죠. 이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강조하는 현대의 무사도 이미지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서구에서 사무라이와 무사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와 영화, 비디오 게임에서 사무라이는 인기 있는 주제이며 일본의 무사 정신은 종종 서구인들에게 매력적인 동양의 지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중문화 속에서 역사적 사실보다 낭만화된 이미지에 기반하고 있죠. 사무라이의 칼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칼과 사무라이의 정신적인 관계입니다. 칼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사무라이의 영혼을 담은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칼은 사무라이의 영혼이다 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깊은 신앙에 가까웠죠. 사무라이들은 자신의 칼에 이름을 붙이고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했습니다. 칼을 닦고 관리하는 것은 일상적인 의식과도 같았고 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큰 불경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칼에 대한 경외심은 지금도 일본 문화에 남아있어 전통 칼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칼을 만질 때 장갑을 끼는 것이 기본 예의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사무라이의 실제 모습과 그들이 따랐던 무사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낭만적인 영웅의 모습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직면했던 모순과 갈등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현대 일본에 미친 영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사무라이는 분명 훌륭한 무예와 엄격한 도덕 규범을 가진 특별한 계급이었지만 동시에 그들도
시대의 변화와 개인적인 생존 사이에서 고뇌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칼에는 명예와 용기라는 빛나는 가치도 있었지만 동시에 폭력과 계급 차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담겨져 있었죠. 오늘 이야기의 끝을 맺으며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사무라이의 정신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명예와 충성이라는 가치는 시대를 초월해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맹목적인 복종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균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면의 진정성과 자기 수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무라이의 칼에 담긴 명예와 비극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